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뢰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속 깊이 아물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버림받은 마음, 치유 관계의 상처를 회복하는 용기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그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단순히 일시적인 마음의 아픔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과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행복 추구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모든 상처는 분명히 치유될 수 있으며 그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관계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고 내면의 무한한 힘을 온전히 되찾는 의미 있는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먼저 관계의 상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크고 지속적인 아픔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관계의 상처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교묘한 언어폭력, 냉담한 무관심, 뼈아픈 배신, 근거 없는 비난,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대방의 행동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침투하여 마음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상처들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 배신감과 함께 더욱 크고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학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코끼리가 숙련된 돌보미의 한결같은 연민과 인내심으로 점차 회복되어 다시 활력을 되찾은 사례처럼 관계에서 상처를 준 사람은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진심으로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잊어버려, 이제 그만 극복해와 같은 무책임하고 성급한 말은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더욱 깊이 짓밟고 그들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충분한 시간과 지극한 진심, 그리고 변치 않는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똑같은 종류의 상처를 다시는 반복해서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하고 확고한 확신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확신은 피해자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는데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신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방법은 끈기 있는 인내심과 깊은 공감으로 피해자를 한결같이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복잡한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변함없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깊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나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선명하게 떠올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천천히 쥐었다가 다시 놓는 시각화 연습은 억압되고 쌓여있던 감정들을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배출하는 데 놀랍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무작정 붙잡고 있기보다는 그것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와 같은 지독한 자기 비난은 이미 입은 상처를 더욱 깊고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메시지로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이 상처를 반드시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어와 같이 스스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자주 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자기 회복력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에 지나치게 갇히기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 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현재의 오감과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해하고 파괴적인 관계를 최종적으로 끝낸 후에는 흐트러진 자신을 다시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삶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상처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건강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경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목적의식을 되찾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데 놀라운 힘이 됩니다.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내면의 강력한 힘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세상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리는데 삶의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힘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나는 내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자기 확신과 믿음은 고통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놀라운 회복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고 다른 생각과 고유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때로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고 줄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상처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다독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아픔을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상처를 단순한 고통이 아닌 귀중한 삶의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상처 치유에 대해 잠시 더 상세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미움, 무한한 기대와 동시에 큰 실망감이 복잡하게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상처는 세대를 거쳐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트레스와 위기에 처했을 때 감정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 심리 치유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전문가는 복잡하게 얽힌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찾아 관계를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데 매우 귀중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온전히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거나 빠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행복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고통 속에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사랑과 무한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